오늘의 역사 주제는 삼국지의 유선. 그가 어떻게 41년간이나 황제 자리를 지킬 수 있었는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유선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대부분 고개를 젓습니다. 무능하고 나약한 암군. 아버지 유비와 승상 제갈량이 이룩한 업적을 물거품으로 만든 망국의 황제.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정말로 무능했다면 어떻게 41년이나 황제 자리를 지킬 수 있었을까요? 삼국시대 모든 군주를 통틀어 가장 오래 재위한 인물이 바로 유선입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던 난세에 말이죠.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선 유선이라는 인물을 처음부터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207년 유비와 간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유선은 아두라는 아명으로 불렸습니다. 이 아두라는 이름이 현대 중국에서 멍청한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가 되어버렸을 정도니 그에 대한 평가가 어떤지 짐작이 가시죠. 유선의 어린 시절은 험난했습니다. 당양 장판파에서 조조군에게 쫓길 때 조온이 품에 안고 달려 유비에게 데려가자 유비가 아이를 땅바닥에 내던지며 너 때문에 귀중한 장수를 잃을 뻔했다고 고함쳤다는 일화가 유명하죠. 물론 이 일화는 조온에게 충성심을 보여주기 위한 유비의 정치적 퍼포먼스였을 가능성이 높지만요. 223년 유비가 이릉대전의 패배로 백제성에서 세상을 떠나자 17살의 유선이 황제 자리에 올랐습니다. 유비는 임종 직전 제갈량을 불러 당부했죠. 만약 유선이 제대로 된 그릇이 아니면 승상께서 직접 황제가 되십시오. 이 말이 진심이었는지 아니면 제갈량을 시험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유비조차 자신의 아들 능력을 의심했다는 거죠. 제갈량은 물론 그런 제안을 거절했고 유선을 보필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부터 유선의 정치 인생이 시작됩니다. 17살의 어린 황제가 즉위했을 때 제갈량은 승상, 익주목, 녹상서사 등 모든 권력을 한 손에 쥐었습니다. 크고 작은 모든 일을 제갈량이 결정했죠. 유선은 의례적인 황제 역할만 했습니다. 정치 현실을 모르는 젊은 황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유선의 첫 번째 지혜가 드러납니다.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유언대로 제갈량을 부친처럼 모셨고 승상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죠. 겸손하게 배웠습니다. 225년 제갈량이 남만 토벌에 나섰을 때 유선은 성도에서 내정을 돌봤습니다. 아직 나이가 어렸지만 조금씩 황제로서의 역할을 배워가고 있었죠. 227년 제갈량이 북벌을 시작하기 전 올린 그 유명한 출사표에서 곽유지, 비애, 동륜 같은 충신들을 추천하며 궁중의 일은 이들과 상의하라고 했습니다. 제갈량은 유선이 아직 정치 경험이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믿을 만한 신하들을 황제 곁에 배치했던 겁니다. 제갈량은 5차례에 걸쳐 북벌을 단행했습니다. 유선은 이 북벌에 찬성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력이 위나라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데 계속 전쟁을 벌이는 건 백성들에게 큰 부담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유선은 제갈량의 뜻을 따랐습니다. 군신이 불허하면 내부에 변고가 생긴다는 이치를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권력을 제갈량에게 맡긴 이상 끝까지 신뢰를 보여준 겁니다. 234년 오장원에서 제갈량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선의 나이 28살이었죠. 이제부터가 진짜 시험이었습니다. 11년간 모든 것을 제갈량에게 의지했던 황제가 혼자 나라를 이끌어야 하는 상황이 된 거니까요. 그런데 제갈량은 죽기 전에 이미 후계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제갈량이 오장원에서 병이 깊어지자 유선은 이복을 보내 누가 국사를 맡아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제갈량은 장환이 적임자이고 그 다음은 비이라고 대답했죠. 그 이유를 묻자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장환은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일찍이 유비 시절 근무태만 혐의로 처형당할 뻔했으나 제갈량이 그의 능력을 알아보고 구해준 인물입니다. 제갈량은 장환을 후계자로 오래전부터 키워왔던 거죠. 장환은 제갈량처럼 승상이 되지는 못했지만 대사마, 대장군으로서 국정을 총괄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생깁니다. 제갈량 시대에는 승상 한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했지만
장환 시대부터는 권력이 분산되기 시작했던 거죠. 유선은 이 변화를 주도했습니다. 더 이상 한 사람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는 걸 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장환은 대사마로서 한중에 주둔하며 국정을 맡았고 상서령 동윤이 성도에서 내정을 담당했습니다. 군사는 왕평, 강유 같은 장군들이 분담했죠. 제갈량 시대의 승상, 독재 체제를 장환, 동윤, 비위로 권력을 분산시킨 집단지도 체제로 바꾼 겁니다. 이게 유선의 두 번째 지혜였습니다. 동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유선이 태자 시절부터 곁에서 보필한 인물이었습니다. 성품이 공정하고 고닫으며 황제에게도 할 말은 다 했죠. 특히 환관 황호를 철저하게 경계했습니다. 동윤이 살아있는 동안 황호는 낮은 직책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죠. 동윤은 정색으로 자주 유선을 엄하게 규제했기 때문에 황제가 그를 매우 거북해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선은 동윤을 상서령에 임명하며 계속 신임했습니다. 자신에게 쓴소리하는 신하의 가치를 알았던 거죠. 비위는 제갈량의 북벌에 여러 번 참가했고 위원과 양의가 서로 증오할 때 중간에서 조정하는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제갈량이 죽은 후 위원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이를 진압한 것도 비위였죠. 비위는 서경령을 거쳐 대장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비위는 강유의 북벌에 소극적이었습니다. 승상조차 이루지 못한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겠냐며 현상 유지를 주장했죠. 국력 차이를 냉정하게 판단한 겁니다. 246년 장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때부터 유선은 더욱 적극적으로 국정에 관여하기 시작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유선이 직접 국사를 처리했다고 되어 있죠. 제갈량이 죽은 지 12년, 유선의 나이 40살이었습니다. 충분히 정치 경험을 쌓았고 이제 진짜 황제가 된 거죠. 그리고 이후 19년간 유선이 직접 촉한을 통치했습니다. 유선의 통치 스타일은 어땠을까요? 그는 제갈량처럼 모든 것을 직접 챙기는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적절한 사람을 적절한 자리에 배치하고 그들에게 권한을 주는 방식이었죠. 제갈량이 남긴 인재들인 장환, 비예, 동윤이 각자 역할을 나눠 맡았고 유선은 이들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대적인 의미의 내각제에 가까웠죠. 253년 비이가 위나라에서 귀순한 곽수라는 인물에게 암살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연회 자리에서 술에 취한 틈을 타 칼로 찔러 죽였죠. 이제 촉한을 이끌 인물은 강유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강유는 원래 위나라 사람이었다가 제갈량의 1차 북벌 때 항복한 인물입니다. 제갈량이 그의 재능을 높이 삭히운 군사 전문가였죠. 비이가 죽자 강유는 본격적으로 북벌을 추진했습니다. 여기서 유선의 판단 착오가 시작됩니다. 강유의 계속되는 북벌을 막지 않았던 거죠. 아니, 막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허락했습니다. 작은 나라 촉한이 큰 나라 위나라와 계속 전쟁을 벌이는 건 백성들을 피폐하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263년 위나라가 촉한 정벌에 나설 때 조서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촉은 작은 나라로 영토가 좁고 백성이 적은데 강유가 군대를 혹사하여 잠시도 쉬게 하지 않았다. 백성이 명령을 견디지 못했다고요? 하지만 강유의 북벌만이 촉한 멸망의 원인은 아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내부에서 생겼거든요. 동윤이 죽은 후 진지라는 인물이 시중이 되었는데 그는 환관 황호와 결탁했습니다. 황호는 동윤이 살아있을 때는 감히 설치지 못했지만 이제 본색을 드러낸 겁니다. 황호는 자신에게 거슬리는 사람들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나언은 파동태수로 좌천되었고 진수는 여러 번 강등당했습니다. 유선의 이복동생 유영이 황호를 미워하자 10년 넘게 조정 출입을 금지시켰죠. 262년 강유가 황호를 처형하자고 상주했습니다. 황호는 간교하고 전횡을 일삼아 나라를 망칠 사람이니 지금 죽여야 한다고요? 그런데 유선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황호는 궁중 내에서 잡다한 일을 처리하는 낮은 신하일 뿐이고 과거 동윤도 늘 그를 질책했는데 어찌 그대 같은 고관이 개의할 존재냐고요? 강유는 황호 곁에 수많은 무리가 붙어 있음을 알고 자신의 말이 실수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이후 강유는 황후가 두려워 답중에 주둔하며 감히 성도로 돌아가지 못했죠. 유선은 황후가 소인배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계속 총애했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어려서부터 곁에서 시중을 들었기에 정이 들었을 수도 있고, 황후가 황제의 비위를 잘 맞췄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제갈량 이후 계속 신하들에게 권력을 나눠줬던 유선이 자신의 직속 세력이 필요했을 수도 있죠. 황제의 측근 환관은 어떤 의미에서 황제가 신하들을 견제하는 수단이었으니까요. 263년 5월, 위나라가 본격적으로 촉한 정벌에 나섭니다. 사마소가 종회 등에 제갈서에게 군대를 3방향으로 나누어 공격하게 했죠. 답중에 주둔하던 강유가 검각으로 물러나 종회를 막았지만 등해가 은평에서 강행군으로 험한 산길을 넘어 성도로 직접 쳐들어왔습니다. 제갈량의 아들 제갈첨이 면죽에서 막았지만 패배하고 전사했죠. 등해의 군대가 성도 코앞까지 왔을 때 조정에서는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이는 오나라로 도망가자고 했고 어떤 이는 남중으로 피신하자고 했습니다. 광록대부 초주가 위나라에 항복하자고 주장했죠. 혹시 위나라가 봉지를 주지 않으면 자신이 낙양에 가서 옛일을 들어 따지겠다고까지 했습니다. 유선은 남쪽으로 도망가고 싶어 했지만 초주가 설득했습니다. 제갈량도 군사력으로 위압해서야 겨우 남만을 제압했는데 지금 형편없는 상황에서 그쪽으로 가면 환영받겠냐고요? 유선의 이복동생 유심이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정 망했다면 황실과 신료들은 마지막으로 싸우고 죽어 선제유비를 지하에서 배워야 한다고요? 하지만 유선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복을 결정했죠. 손을 뒤로 묶고 관을 끌고서 등해에게 나아갔습니다. 항복의 예법을 따른 겁니다. 유선의 항복은 비겁했을까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봤습니다. 유심은 종묘에 들어가 통곡하고 가족을 먼저 죽인 후 자결했죠. 안남장군 곽익은 유선이 항복했다는 소식을 듣고 3일간 통곡했습니다. 촉한 신하들 대부분이 슬퍼하며 눈물을 흘렸죠. 그런데 정말 항복 외에 다른 선택지가 있었을까요? 당시 촉한의 상황을 보면 항복은 어쩌면 합리적 선택이었습니다. 주력 군대는 강유가 이끌고 검각에 있었고 성도는 방비가 허술했습니다. 제갈첨이 이미 전사했고 등해의 군대가 코앞에 있었죠. 싸워봤자 백성들만 죽을 뿐이었습니다. 남쪽으로 도망가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위나라 군대에 잡히거나 남만 지역에서 비참하게 죽을 가능성이 높았죠. 유선은 백성들의 생명을 선택했습니다. 자신의 명예보다 백성들이 죽지 않는 것을 택한 거죠. 황제로서 마지막까지 싸우다 죽는 게 명예로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명예 때문에 수많은 백성이 죽어야 한다면요. 유선은 항복을 선택했습니다. 낙양으로 끌려간 유선은 안락궁에 봉해졌습니다. 사마소가 연회를 열어 총나라 신하들을 초대했는데 총나라 음악이 나오자 신하들은 모두 눈물을 흘렸지만 유선만 태평하게 즐겼다고 합니다. 사마소가 총나라가 그립지 않냐고 묻자 유선이 대답했죠. 이곳이 즐거워 촌땅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낙불사촉이라는 고사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이 일화 때문에 유선은 완전히 바보 취급을 받게 됩니다. 나라를 잃고도 슬퍼할 줄 모르는 무능한 군주라고요. 그런데 정말 그랬을까요? 극정이라는 신하가 유선에게 조언했습니다. 선친의 묘가 촉당에 있으니 서쪽만 보아도 슬퍼서 하루도 생각하지 않는 날이 없다고 대답해야 한다고요. 하지만 유선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봅니다. 유선은 바보가 아니라 오히려 영리했다고요. 사마소 앞에서 총나라를 그리워한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의심을 받았을 겁니다. 혹시 촉한 부흥을 꿈꾸는 게 아닌가 하고요. 그러면 유선과 촉한 유민들의 목숨이 위태로워집니다. 실제로 강유는 종회를 꼬드겨 반란을 일으켰다가 실패하고 죽었죠. 유선은 바보인 척하며 자신과 백성들의 목숨을 지킨 겁니다. 유선은 271년까지 살았습니다. 65세였죠. 촉한이 멸망한 지 8년 후였습니다. 안락궁으로 편안하게 여생을 보냈던 겁니다. 만약 사마소에게 의심을 샀다면 이렇게 오래 살 수 있었을까요?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유선은 어떻게 41년간이나 황제 자리를 지킬 수 있었을까요? 첫째, 유선은 겸손했습니다. 제갈량이 모든 권력을 쥐었을 때 불평하지 않고 배웠죠.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 승상을 부친처럼 모셨습니다. 둘째, 유선은 적절한 권력 분산을 이뤘습니다. 제갈량 사후 한 사람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는 걸 막았죠. 장환, 동륜, 비에게 권력을 나눠주고 균형을 맞췄습니다. 셋째, 유선은 인재를 제대로 활용했습니다. 제갈량이 남긴 훌륭한 신하들을 각자 맡은 자리에서 능력을 발휘하게 했죠. 동륜 같은 쓴소리하는 신하도 중용했습니다. 넷째, 유선은 군신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했습니다. 제갈량과 갈등하지 않았고 북벌에 찬성하지 않았지만 승상의 뜻을 따라줬죠. 그렇다면 유선에게 문제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황후를 방치한 거죠. 동륜이 죽은 후 황후가 권력을 장악하도록 내버려 뒀습니다. 강유가 경고했는데도 귀담아 듣지 않았죠. 둘째, 강유의 무리한 북벌을 제어하지 못했습니다. 작은 나라가 큰 나라와 계속 전쟁하는 건 국력을 소진시키는 일인데도 막지 않았죠. 셋째, 말년에 정치에 소극적이었습니다. 황후와 진지에게 실권을 내주고 향락에 빠졌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사치스럽게 살며 백성들의 힘을 필요 없는 곳에 썼다고요? 이런 문제들이 쌓여 결국 촉하는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유선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진서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제 나라 환공의 다음가는 현명한 군주라고요. 제 환공은 훌륭한 신하가 있으면 명군이지만 없으면 암군이 되는 인물로 중국 역사에서 평가됩니다. 유선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제갈량, 동륜, 장환, 비에 같은 훌륭한 신하들이 보필할 때는 나라가 잘 굴러갔습니다. 하지만 황후 같은 간신이 권력을 잡자 나라가 망했죠. 왕은이라는 사람은 촉기에서 유선은 총명하고 사리에 밝은 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정말 멍청했다면 41년이나 황제 자리를 지킬 수 없었을 거라고요. 실제로 유선이 재위하는 동안 위나라는 조예, 조방, 조모, 조안으로 황제가 4번이나 바뀌었고 오나라는 손권, 손양, 손유로 3번 바뀌었습니다. 격동의 시대에 41년간 자리를 지킨 건 분명 어떤 능력이 있었다는 증거죠. 진수는 삼국지를 쓰면서 유선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후주는 현명한 승상에게 정치를 맡겼을 때는 도리를 따르는 군주였지만 환관에게 미혹되었을 때는 어리석은 군주였다. 경전에서 말하기를 흰색 실은 일정한 색깔이 없고 물들여질 뿐이다라고 했는데 정말 그렇구나. 유선은 흰실 같은 사람이었던 겁니다. 좋은 물에 담그면 좋게 물들고 나쁜 물에 담그면 나쁘게 물들었죠. 하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능력입니다. 좋은 신하를 곁에 두고 그들의 말을 따를 줄 아는 것, 권력을 적절히 나눠주고 균형을 맞출 줄 아는 것, 갈등 상황에서 극단적 대립을 피하는 것. 이런 게 바로 군주의 덕목 아닐까요? 유선은 제갈량처럼 뛰어난 전략가도 아니었고 유비처럼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신하들에게 권한을 주고 그들이 능력을 발휘하게 만드는 재주는 있었죠. 물론 말년의 실정은 변명할 수 없습니다. 황후를 방치한 것, 강유의 무리한 북벌을 막지 못한 것, 사치와 향락에 빠진 것, 이런 것들이 쌓여 나라가 망했으니까요. 하지만 촉한의 멸망을 유선 혼자 책임으로만 돌릴 수는 없습니다. 위나라와의 압도적인 국력 차이, 인재 부족, 강유의 전략적 실수, 등해의 기습작전 성공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으니까요. 역사는 승자의 기록입니다. 유선은 패배한 군주이기에 후대에 더욱 혹독하게 평가받았을 겁니다. 만약 유선이 촉한을 지켜냈다면, 아니면 적어도 명예롭게 싸우다 죽었다면 평가가 달랐을 수도 있죠. 하지만 항복했고 낙불사촉이라는 치욕적인 일화까지 남겼기에 영원히 무능한 군주로 기억되는 겁니다. 그래도 한 가지는 인정해야 합니다. 유선은 41년간 황제 자리를 지켰고 그 기간 동안 촉한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제갈량이 죽은 후에도 30년을 더 버텼죠. 이게 순전히 운이었을까요? 아니면 유선이
최소한의 통치 능력은 갖추고 있었던 걸까요? 답은 그 중간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유선의 진짜 비극은 무능했다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 유비와 승상 제갈량이 너무 위대했다는 거죠. 유비는 한미한 출신에서 황제까지 오른 영웅이었고 제갈량은 천하의 재상이었습니다. 이 두 거인의 그림자 아래서 유선은 평범했습니다. 뛰어나지도 못했지만 그렇다고 형편없지도 않은 평범한 군주였죠. 만약 다른 시대, 다른 환경에서 태어났다면 유선은 그럭저럭 무난한 군주로 평가받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역사는 가정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유선은 난세에 태어났고 위대한 아버지와 승상의 유산을 물려받았으며 결국 그것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아두, 도저히 안 되는 무능한 자의 상징이 되어버렸죠. 그러나 41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황제 자리를 지킨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분명 무언가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유선은 위대한 군주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자리를 지킬 줄은 아는 군주였습니다. 좋은 신하들을 곁에 두고 그들에게 권한을 주며 갈등을 피하고 균형을 맞추는 것. 어쩌면 이것이 유선이 41년간 황제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던 진짜 비결이 아니었을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역사 이야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